네, 여러분 77회 기출문제 실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요 19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상사에 입력을 할 거고요.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사용해서 물음에 답하시면 되고요. 기본 전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업자 등록 중이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회사 등록 가서 보실 건데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대표자명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실 거고요. 계엄 연월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정하실 거고요. 자, 종목 부분에서 조명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오셨죠? 자,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이론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오셨으면은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자명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자명을요 김푸름으로 입력을 하실 거고요. 자, 계엄 연월일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저희가 수정할 거고요. 종목이 전자제품이 아니라 조명기구죠. 자, 이 세 가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해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부분 정정할 거고요. 누락된 부분 추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거 수정하실 거냐면요. 대손충당금 자체의 금액과 단기대여금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예수금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들어가 보시면 대차 차익이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차 차익이 발생했다는 건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수정한 후에 이 부분이 0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할 건데요. 대손충당금은 자, 위아래에 있는 게 짝꿍이죠. 자, 위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의 짝꿍이라서 코드가 108번과 그 다음 109번 코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따라서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F2키 눌러서 찾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받으러움이 지금 11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111을 클릭하시면 숫자를 누르시면 대손충당금이 나올 거고요. 자, 금액을 11만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내용도 없네요. 자, F2키를 눌러서요. 단기 대여금 클릭하시고 금액이 65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예수금의 금액이 35만 5천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세 가지를 추가와 수정을 하면 대차 차익의 금액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 일치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 금액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보실 거냐면요. 자, 교재에 보시면은 자산총계, 자, 이 금액과 일치하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거고요. 서해상사의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의 잔액 다음과 같고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이랑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지급어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저희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서 각각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실 거고요. 자, 첫 번째가 외상매출금이었죠. 강동상사가 2천만원, 송도종명이 1750만원인데 175만원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175만원을 1750만원으로 수정을 하실 거고요. 서울상사는 1500만원 같습니다. 자, 여기 대차 차익 안 뜨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클릭하시면 대차 차익 발생한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저희는 최종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죠. 자, 첫 번째가 청계상사가 1억 2천이 아니라 얼마인가요? 1,200만 원입니다. 제2상사 880만 원. 자, 세 번째 F2키에 눌러서 마포상사입니다. 금액이 82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니까 차액이 0으로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해상사는 영업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능성 신발을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유를 등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다 대체 적유에 등록을 할 거고요. 영업부 직원 기능성 신발 구입비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계정 과목에 대한 대체 적유를 등록하는 것은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검색을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한번 찾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하시면요. 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자, 이 부분에서 복리후생비 자, 이 부분 800번대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조교 3번에 영업부 직원 기능성 신발 구입비입니다. 자, 이렇게 적으시면 2번 문제의 끝이 납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은요. 적유 입력 생략할 거고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채권과 채무, 거래처 코드를 등록해야 되는 그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명 입력하셔야 되고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 살펴본 후 저희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직원의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서 학원 수강료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을 했습니다. 자, 금액을 보니까 얼마인가요? 25만 원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직원의 업무 관련 교육이라고 한다면 저희 계정 과목 어떻게 써볼까요? 자, 7월 10일 차변의 교육 훈련비 금액이 25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현금 25만 원.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날 P산업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7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서 대손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할 거고요. 단,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있어요? 52만 5천 원이 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에 잔액이 있으면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7월 20일이죠. 차변에 원래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 수령을 하면 현금인데 외상매출금을 지금은 대손 처리할 거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요 109번 코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거든요. 이게 52만 5천 원이 있고요.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이제 없애줘야죠. 왜냐하면 못 받을 거니까 이게 70만 원이고 자, 거래처 코드가 P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걸어 주실 거예요. 그럼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있죠. 차이 나는 부분을 대손 상각비로 인식을 하실 거고요. 자, 금액이 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더구 상사의 받으러음 90만 원을 만기가 도래해서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했는데 추심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받으러음이 저희가 추심을 해서 이제 추심료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3번 8월 12일이고요. 차변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이 될 거고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900만 원에서 3만 원 차감한 897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 대변에 받을 어음을 900만 원짜리였습니다.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되죠. 더구 상사입니다. 그러면서 차변에 나오는 게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고요. 자, 3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매각 거래로 처분하세요, 처리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으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데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단서가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수수료, 추심료 이런 것들을 지급했다면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8월 20일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한라 컴퓨터에 1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기본 분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분계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8월 20일 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먼저 나오죠. 이 금액이 왜 나오는지, 이 분계가 왜 나오는지 모르신다면 앞에 지금 실기 부분과 이루 부분 다시 보셔야 돼요. 자, 뭐가 나오냐? 180만 원. 대변에는요, 자, 비품이죠. 컴퓨터면 이게 취득가액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직 월말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 아직 못 받았어요. 자, 1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금액을 적어 두신 후에 우리가 뭐 할 거죠? 차변이 적은지 대변이 적은지 누가 더 많은지 확인하실 거예요. 자, 보시니까 대변이 10만 원만큼 더 많네요. 차변의 합계 금액이 190만 원, 대변이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계정 과목이 나와야죠. 어떤 계정 과목이 나오나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나올 거고요. 자, 10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기 운용 목적으로,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군자상상 발행 주식 100주를 샀어요. 100주를 얼마 주고 샀냐? 주당 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액면가액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는 자본금, 우리 주식, 우리 회사 주식 생각할 때만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주당 얼마에 구입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취득 시 수수료가 지금 3만 원인가요? 네, 3만 원이고요. 이거 다 포함해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분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5번에 8월 27일입니다. 자, 차변에 단기 운용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인데요. 자, 100주를 7,00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7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금액은요, 수수료 3만 원 포함해서 73만 원을 이체를 했어요. 자, 차변에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데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라서 984번 코드로 3만 원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뭐 매각했을 때 어음에 관련된 그런 수수료 비용은요,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 회계 처리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거는 상거래에서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900번대로 시작하는 이 회계 처리, 회계 코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했네요. 대금 중 100만 원은요, 자기합수표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니까 송도 조명에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350만 원어치 판매한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분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10월 5일입니다. 차변에 현금, 수수료, 자기합수표로 받은 거 100만 원. 네, 대변에 상품 매출 35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에 뭐 걸어줘야 되죠? 네,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되죠. 송도 조명입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월 5일입니다. 한 달간 주방가구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용 진열대를 임차하면서 엄마마트에 보증금 30만 원과 1개월분 임차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보증금은요,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할 거고요. 이 임차료는 임차료 자체가 계정 과목이죠. 자, 7번에 11월 5일입니다. 자, 차변에 보증금, 임차 보증금 30만 원이고요. 자,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돼요. 엄마마트입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저희가 총 30만 원과 10만 원, 40만 원을 이체를 했고요. 차변에 임차료가 나오죠. 임차료 1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회계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2일입니다. 나라 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되어 11월 6일에 수령하였던 이 계약금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반환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계약금 금액 지금 얼마인지 아나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6일 일반 전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시면요. 11월 6일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나라 상사에서 현재 얼마 받았나요? 45만 원 받은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 45만 원 대변에 있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차변으로 보낼 거예요. 선수금 45만 원. 자, 분계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 12월 2일이고요. 차변에 선수금이 45만 원이고요.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죠? 나라 상사입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반환했다. 보통예금 45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분개하셨으면 저희 일반 전표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요. 첫 번째가 7월 10일입니다. 자, 차변에 교육훈련비인데 F2키 눌러서 교육훈련비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나오지만 우리는 몇 번대 쓴다? 800번대 사용할 거예요. 800번대 검색하시고 25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2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7월 20일이고요. 자, 차변에 대손충당금인데 대손충당금 할 때 우리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에 참고에 외상매출금 있는 거 체크하실 거고요. 109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52만 5천 원이고요. 자, 대변에 먼저 입력해 볼까요? 자, 외상매출금을 검색을 하시면요. 108번이에요. 108번이고 자, 대손충당금 109번이고 짝꿍이니까 다음 코드 쓴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거래처 코드가 P산업입니다. P산업으로 거래처 코드 7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할 거예요. 800번대 대손상각비 17만 5천 원입니다. 자, 3번 문제 8월 12일이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897만 원 수수료 차감하고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으로 검색을 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몇 번대 쓴다? 800번대 사용을 한다. 이게 3만 원이고요. 대변에 받으러음을 거래처 코드 더구 상사로 걸어 주실 거고요. 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20일입니다. 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결정을 할 건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비품 컴퓨터에 관한 거 감가상각 누계액 짝꿍 찾아주셔야 되니까요. 213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180만 원이고 자, 대변에 비품이죠. 네, 비품이고요. 이게 지금 취득원가가 200만 원입니다. 자, 보시면 비품의 짝꿍 코드이기 때문에 213번의 감가상각 누계액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차변에 월말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미수금이고요. 한라 컴퓨터입니다. 자, 이 금액이 10만 원. 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할 거죠. 10만 원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8월 27일입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자, 7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자, 이번에는 800번대가 아니고 900번대 사용한다.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우리가 3만 원을 지급했고 대변의 보통 예금이죠. 73만 원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게 10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한 게 외상 매출금이죠. 거래처 코드 송도 조명으로 걸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250만 원입니다. 자, 상품을 매출했죠. 상품 매출 350만 원입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월 5일입니다. 자,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고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 엄마 마트로 걸어 주시면 되죠. 엄마 마트로 지금 금액이 3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죠. 자, 임차료.
자, 임차료 여러 가지 있지만 800번째 사용을 할 거고요. 임차료가 10만 원. 이 모든 걸 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40만 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12월 2일이고요. 자, 차변의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자,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되죠. 나라, 상사 걸어주시면 되고요. 45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보통예금 45만 원입니다. 자, 입력 다 하셨으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가 10월 20일입니다. 외상 매출금 60만 원의 회수 거래는 강동 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만기돼서 회수된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0월 20일에 일반 전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자, 일반 전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0일입니다. 자, 보시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어떤 거다? 우리가 어음이 만기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받을 어음으로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우리가 받을 어음 만기가 돼서 받을 어음으로 받은 거다. 어음을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다. 자, 받을 어음이고요. 받을 어음은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되죠. 강동상사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수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1번 문제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이고요. 거래처 하극 상사로부터 외산 매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이 거래는요. 실제로 부족한 사업자금 운용을 위해서 3개월간 다금 상사에서 차입한 거다. 돈 빌려온 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1월 25일 한번 볼까요? 회계 처리. 11월 25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500만 원을 외상대금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어떤 거지? 돈을 빌려온 거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3개월간 우리가 부족한 사업 자금 때문에 빌려온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차입금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죠. 단기냐 장기냐가 있는데 3개월이니까 단기로 보시면 되고요. 거래처 코드도 달라요. 다금 상사에서 우리가 빌려온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금 상사 두 가지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계정 과목과 거래처 코드 두 가지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 정리 사항이고요. 자,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경과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자, 이자 수익 계정에는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분계입니다. 이거 한번 분계해 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자였어요. 이자 수익 1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놨는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가서 보니까 미리 받은 이 이자 수익에는 뭐가 되어 있다? 내년분이 있더라. 기간 미경과분 내년분이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말에 가서 조정을 해줘야겠죠.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을요. 차변으로 두실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떤 게 되나요? 먼저 받은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이다. 선수 수익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말 현재 현금과 부족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 조회를 하셔야 돼요. 조회를 하실 거고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현금과 부족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실 거고요. 12월 31일을 조회해 볼게요. 자, 그럼 현금과 부족이 어디에 있나요? 네, 차변에 12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12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금 과부족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기말 결산 현재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잡순실과 잡이익 둘 중에 하나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차변에 있는 거 없어지려면 대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을 저희가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에
비용이 올 수밖에 없죠. 비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2만 원이 차변의 잡손실로 올 거고요.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올 거예요. 자, 대변의 현금 부족이 오는 이유는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 상에 차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주기 위해서 대변으로 온 거고요. 자, 그러면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와야 되는데 차변의 계정 과목이 비어 있으면 잡손실, 혹시나 대변의 계정 과목이 비어 있다 그러면 잡이익입니다. 자, 차변에 비용이 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 발생의 자리죠.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행복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가수금의 잔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요, 가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 볼게요. 가수금. 자, 부채 쪽에 있고요.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자, 55만 원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대변 쪽에 있기 때문에 가수금 없애주려면 차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차변으로 보내는 회계 처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가수금이 올 거예요. 이 금액이 55만 원이었습니다. 자, 대변에 얘는 외상대금 회수액이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겠죠. 자, 행복상사입니다. 자, 대변에 있던 가수금 없애기 위해서 차변으로 왔고요. 자, 대변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오냐면 지금 문제에서 외상대금 회수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온 거고, 자, 행복상사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행복상사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니까요. 저희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에 입력을 하시면 되죠. 자, 처음에 1번 문제 차변에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자, 금액이 얼마였나요? 39만 원이 되겠네요. 자, 대변에 먼저 받은 수익이었기 때문에 선수 수익으로 분개할 거고요. 39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잡손실이었죠. 현금 과부족. 잡손실이 12만 원이었고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네, 12만 원입니다. 자, 세 번째, 가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였죠. 가수금 금액이 55만 원이었고요. 자, 이게 뭐였죠? 외상 매출금이었는데 어떤 거래처 거였나요? 네, 행복상사의 외상 매출금이었습니다. 55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요. 저희 뭐 할 거냐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기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설정하시려면 어떤 거 해야죠?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분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하셔야 돼요. 이 대손충당금에 대한 분개하실 때 이미 합계잔액 시산표에 켜져 있다면, 프로그램 켜져 있다면 다시 한번 조회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상매출금 바드럼이 있고요. 외상매출금 잔액과 바드럼 잔액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대손충당금 잔액 없는 거, 그 다음에 11만 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은요. 잔액이 6,547만 원이에요. 여기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잔액이 얼마인가요? 65만 4,700원이네요. 자, 대손충당금 없기 때문에 빼줄 거 없고요. 바드럼은요. 3,070만 원이 있고요. 여기서 1% 저희가 계산을 해줄 건데, 자, 그러면 30만 7천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얼마 빼주나요? 11만 원 빼줄 거고요. 자, 그러면 금액이 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끊어갈게요. 바로 붙여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19만 7천 원.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게 19만 7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분개를 하실 거예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두 개 합한 금액으로 85만 1,7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자, 하나는 외상매출금 거예요. 65만 4,700원이고요.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얘는 받으러움 거 금액은 19만 7,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일반 점표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차변의 대손 삼각비. 자, 금액은 두 개 합해서 85만 1,700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대손 충당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상매출금 받으러 각각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 먼저 할게요. 금액이 65만 4,700원이고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에 대한 거 19만 7,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6번 결산 자료 입력까지 다 마치신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네요. 자,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지금 조회하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저희 조회해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문제고요. 자, 1번 보시면 상반기 중에서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고 그 금액 얼마냐? 자, 문제에서 묻는 거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이 몇 월이니? 금액이 얼마니? 입니다. 여러분들 총계정 원장, 이 상품에 대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실 거고요. 총계정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계정 과목 상품으로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자, 상품으로 조회하시면 월가 차변에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자, 가장 큰 게 얼마인가요, 여러분? 네, 3월 달이고요. 1,286만 원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월 달에 1,286만 원.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에서 6월 단풍 상사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총 얼마니 금액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요. 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갈 거고요. 자, 거래처 원장에서요. 여러분들 4월에서 6월 조회하실 건데 자, 계정 과목은 우리가 단풍 상사에 발행한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지급어음을 검색을 하실 거고요. 거래처 단풍 상사입니다. 자, 조회하시면 금액이 나오죠. 자, 얼마가 나오나요? 저희가 줘야 되는 거 잔액 570만 원이 나오네요. 57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현대신용카드 사용액이 다음 달 25일날 보통예금으로 자동 이체되고 있다. 6월 25일날 결제해야 될 현대카드 대금이 얼마인가? 자, 6월 25일날 결제가 되려면 언제 분 거예요? 5월 거여야 해요. 왜냐면 문제에서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게 다음 달 25일날 결제된다고 하니까 5월분이 언제 결제되는 거죠? 6월 25일날 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5월 거를 찾아보실 거고요. 거래처 원장에서 찾아볼 건데 카드 대금 우리 계정 과목 뭐였죠? 미지급금이었어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에 대한 계정 과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실 거고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을 조회하실 거고 계정 과목 미지급금입니다. 자, 현대 신용카드였죠. 현대 신용카드 검색하실 거고요. 자, 엔터 치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잔액은 75만 3천 원입니다. 75만 3천 원. 자,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셨으면 프로그램 나오시면 되고요. 저희 한번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어떤 거 할 건가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이론 부분입니다. 자, 체크 3번, 4번, 1번, 2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4번, 3번, 2번, 10번에 1번, 11번에 3번, 2번, 3번, 2번, 3번. 되게 문제가 3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조회하는 문제 3월에 1286만 원이었고요. 답은 2번은 570만 원, 마지막 문제 75만 3천 원 하신 후에 여러분들 닫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성이 됐는데 이 답안 저장 꼭 누르세요 라는 안내문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답안 저장까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7회 기출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